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비트코인은 한물간 기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블록체인 기술주의자들이 보통 하는 주장인데 우리도 그래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검열 저항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부분이지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정말 비트코인은 한물간 기술일까요? 비트코인은 2009년 탄생하여 기본적인 트랜잭션 기능과 POW 작업 증명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지만 이후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다양한 디파이 탈중앙 금융 생태계를 형성하며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초당 7건의 트랜잭션만 처리할 수 있어 속도가 느리며 높은 수수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죠. 반면 솔라나와 폴리곤,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들은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며 실사용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비트코인은 낡고 오래된 기술인 것 같네요. 비트코인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비트코인의 한계인가? 대치노노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불가능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합니다. RGB 프로토콜을 통해 비트코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및 자산 발행이 가능합니다. Discrete Log Contracts라는 DLC를 기반으로 온체인 데이터 없이 예측 시장과 금융 계약이 가능하죠. 또한 템루트와 슈노로 서명 방식을 통해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화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튜링 완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아니지만 검열 저항성이 더 뛰어나고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온체인에서 초당 약 7건의 트랜잭션만 처리할 수 있어 속도가 제한적이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초당 수백만 건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인 리퀴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른 자산 전송과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롤업과 RGB 프로토콜 같은 추가 솔루션이 개발되면서 비트코인의 확장성은 더욱 향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는 단순한 한계가 아니라 충분히 해결 가능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트코인을 개발하는 인간들의 한계인가? 대치노노 그렇지 않다.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기본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업그레이드 속도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개발 방식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31일 엘살바도르에서 열린 플랜 B 컨퍼런스에서 테더의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와 라이트닝 랩스의 CEO 엘리자베스 스타크가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력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비트코인에서 USDT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테더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옴니 레이어를 통해 발행될 수 있었지만 높은 수수료와 확장성 문제로 인해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러 프로토콜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보다 빠르고 저렴한 스테이블코인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RGB 프로토콜을 통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다양한 자산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금융 서비스의 확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테러와 RGB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활용되는 테러 프로토콜과 RGB 프로토콜은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테러 프로토콜은 템루트 에셋 프로토콜의 줄임말로 비트코인의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활용하여 자산을 발행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직접 자산을 기록하는 온체인 방식으로 작동하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빠른 자산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며 단순한 토큰 발행과 전송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RGB는 Really Good Bitcoin의 줄임말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자산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오프체인 기술입니다. 비트코인 본체의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지 않으며 오프체인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지원하며 거래 프라이버시가 강화된 방식으로 작동하죠. 테러는 빠른 자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이며 RGB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면서 더 복잡한 금융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확장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달러 스테이블 토큰이 발행되는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이든 폴리곤이든 비트코인이든 상관없는 것 아닌가? 대치노노 그렇지 않다.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에서 발행되든 같은 가치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트워크마다 검열 저항성, 보안성, 확장성이 다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ERC20 기반 USDT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지만 네트워크의 검증자인 밸리데이터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TRC20 기반 USDT는 전송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네트워크의 중앙화 리스크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RGB 또는 테러 프로토콜을 통해 발행되는 USDT는 검열 저항성이 극대화되며 작업증명 기반의 강력한 보안을 활용할 수 있죠. 따라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USDT가 작동할 경우 보다 검열 저항성이 높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느냐가 자산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할까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든 같은 가치를 가지므로 네트워크 간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로 올라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지가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과 검열 저항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나 테더는 중앙화된 기관이지만 법정화폐인 달러를 예치받고 1대1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특정 계정을 동결하거나 거래를 차단하는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고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폭락하거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클이나 테더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함부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죠.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아니라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자산 시장이 형성될 경우 자산 시장의 운영 주체와 네트워크의 핵심 검증자 간의 결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금융기관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주식을 토큰화하여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더리움의 밸리데이터들이 이 금융기관과 이해관계를 형성할 경우 특정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지분 증명 기반 네트워크는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대형 자본이 개입할 경우 네트워크의 거버넌스가 특정 기관이나 세력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있습니다. 밸리데이터가 특정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무효화하거나 롤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작업 증명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검열이 훨씬 어렵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정부가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한번 기록된 트랜잭션을 롤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검열 저항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산 시장이 비트코인 위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금고가 될 것이고 그 위에 자산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코즈의 정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 비용이 충분히 낮고 자산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법적 기술적 장벽이 없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면 그 위에 자산을 올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즉 검열 저항성과 기술적 신뢰성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비트코인 위에서 자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죠. 거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해진다면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검열 저항적인 금융 질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네트워크에서 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유사하게 특정 기관이 개입하여 시장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반이 된다면 비트코인 위에서 자산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코즈의 정리에 대한 부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그냥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 아닌가? 이게 비트모빅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대치 노노 그렇지 않다.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블록체인이며 비트코인의 기술적 발전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모빅 위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수 있으며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죠. 비트모빅은 공공재를 활용하여 스테이블 코인 이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충분한 인지도를 확보하면 비트코인 고래 사냥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의 556760 블록에서 하드포크되었으며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동일한 장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모빅은 현재 프라이빗 체인 상태이므로 퍼블릭으로 전환될 때 코드를 수정하여 고래 사냥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청구되지 않은 지갑들은 영구적으로 잠그는 방식으로 장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퍼블릭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블록을 블로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만 비트모빅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비트코인에 남아있는 언노운 비트코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장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래 사냥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비트모빅은 비트코인보다 유동 가능한 코인의 양이 더 확실하게 정리된 상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비트코인의 장부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금융 네트워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비트모빅은 단순한 하드포크 체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장부를 더욱 투명하게 정리하여 금융시장에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들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채굴을 돌리고 해시파워도 어마어마한데 비트모빅이 잽이 되나? 대치 노노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는 전 세계 수많은 채굴자가 존재하므로 아무리 비트모빅의 인지도가 올라가도 비트코인의 해시파워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트모빅도 작업 증명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채굴자의 행동 원리는 단순합니다. 채굴자는 전기료를 지불하고 최대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가장 수익성이 높은 네트워크에서 채굴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트모빅이 비트코인보다 높은 채굴 수익을 제공한다면 채굴자들은 자연스럽게 비트모빅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비트모빅이 비트코인과 동일한 SHA-256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 채굴 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비트모빅이 퍼블릭 체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충분한 인센티브를 채굴자들에게 제공한다면 채굴자들은 수익성을 비교한 후 가장 채산성 좋은 네트워크에서 채굴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채굴자들은 실시간으로 수익성에 따라 네트워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보다 낮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점에서는 일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캐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죠. 결국 채굴자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모빅으로 이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비트모빅의 채굴 보상이 매력적이고 시장에서 충분한 인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해시파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